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9월의 어느 날 아침, 해외 출장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중무장한 연방요원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일터를 포위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호송버스에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 불리던 곳에서 벌어진 상상도 못한 사건.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8일간의 기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이곳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5조 7천억 원을 투자한 미래형 배터리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이끌 핵심 사업이자 양국 협력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2025년 9월 4일 아침 7시경. 이곳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헬기가 뜨고 드론이 날아다니며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ATF, IC, HSI, 마약 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 온갖 연방기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무려 500여 명의 요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협력사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IC의 체포 과정은 마구잡이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까지도 공장으로 끌려가 현장직 근로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무려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일 현장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적 현장이 하루아침에 단속 대상이 된 것입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양팔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인 채 구금시설로 끌려갔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이 끌려간 곳은 조지아주 남동부 폭스턴의 IC 구금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곳입니다. 과밀 수용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곳이었죠. 체포 과정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그냥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작성하면 풀려난다는 말에 속아서 서류에 사인했더니 빨간 팔찌가 채워졌고 휴대폰까지 압수당했습니다. 일부는 허리, 다리, 손목까지 쇠사슬에 묶인 채 이송되었습니다. 호송차 안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변기 냄새가 진동했고 에어컨조차 꺼져 있었습니다. 7일간 일반 수감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호송버스에서 내린 후로는 수갑은 풀어줬지만 죄수복을 입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구금시설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72명이 함께 쓰는 방의 변기가 고작 4개, 소변기 2개뿐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었죠. 곰팡이가 핀 2층 침대에 몸을 누여야 했고 수건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해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데워 몸을 녹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음식은 쓰레기 같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증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온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의료 지원도 형편없었습니다. 한 구금자는 천식 발작을 일으켜서 30차례 이상 흡입기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변기가 막히고 곰팡이, 녹,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금자들이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오락 및 세탁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독립언론단체의 취재에 따르면 자메이카 출신 구금자는 감옥보다 열악하다며 샤워실 바닥에 움푹 패인 곳에 대변, 음모, 침이 섞인 고인물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구금자 16명이 섭씨 32도 이상의 폭염 속에 3시간 동안 야외에 방치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전은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구금되었다는 점입니다. 협력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았는데도 해당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구금자들은 여전히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구금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애초에 IC의 단속 목표는 한국인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중남미 불법 체류자들을 찾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한국인들을 보고는
구체적인 법적 검토도 없이 무작정 구금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부수적 체포였죠. 세 번째 반전으로 일부 한국인들이 ESTA나 B1 비자로 사실상 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편법이었죠. 하지만 왜 이런 편법을 써야 했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2020년부터 계속 외교부에 비자 문제를 알렸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정식 취업 비자는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공장 건설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꼼수를 쓴 것을 인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용접 등의 인력을 한국의 하청업체에서 데려올 때 ESTA로 입국하여 90일씩 나눠 불법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켜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철퇴를 맞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는 한국 기업 공장이 8곳이나 있는데 왜 하필 이곳이 표적이 되었을까요? 여러 정치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반이민 공약입니다. 트럼프는 재선 공약으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내세웠습니다. LA, 시카고에 이어 조지아주에서도 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IC 단속 강화는 반이민 성향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사회의 불만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노조는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현지 고용을 소홀히 한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이번 단속을 신고한 조지아주 정치인 토리 브레넘은 한국 기업들이 3,200만 달러 세제 혜택을 받고도 조지아 주민 고용은 극히 적다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존재였습니다. 다른 한국 배터리 공장들은 대부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I는 그룹 내에 삼성물산 등 대형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있지만 합작 공장 건설은 현지 업체에 맡깁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직접 공사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과 한국인 대규모 구금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관련 외교부 실국장들이 참석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필요시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한인 변호인단을 꾸려 구금된 한국인들을 접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해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출장 전면 중단과 조기 귀국 조치를 내렸고 김동명 사장과 김기수 인사책임자가 현지 구금자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 투입이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아닌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받은 후 태도가 바뀝니다. 숙련공을 불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아 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루비오 장관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의 특별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12일 드디어 구금자들이 대한항공 전세기 K9036편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330명으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이었습니다.
원래 9월 10일로 예정되었던 전세기 출발이 미국 측의 사유로 지연되었지만 결국 석방이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귀국을 거부한 영주권자 한 명이 지금도 IC 시설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자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며 체포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포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총구를 들이밀고 위협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금자는 7일간 일반 수감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며 호송 버스에 내린 뒤로는 수갑은 풀어줬지만 죄수복을 입고 생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반에 강압적이던 IC 요원들의 태도가 점차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강압적이고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체포된 직원은 음식이 쓰레기 같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구금자는 온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지 싶은 정도로 추웠다며 이제 미국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직후 가족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일부 근로자들은 이제는 미국에 다시는 못 갈 것 같다는 말을 남기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던 사태가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장 인력 운영, 비자 전략, 투자 심리 전반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구금 해제 및 귀국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미국을 포함한 해외 사업장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출장 및 근무와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개선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뿐 아니라 다수 기업은 이번 사태 이후 ESTA나 비원 비자를 활용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도 예정된 미국 출장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를 권고한다며 긴급 필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출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공장 건설 기업들도 긴장하며 비자 관련 점검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 출장 시 L1 비자 취득을 의무화했고 로펌에는 비자별 업무 범위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LG 조지아 공장이 최소 2-3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금 사태로 현지 파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공정 지원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전동화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리얼미터가 9월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2%가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는 응답은 30.7%에 그쳤으며 10.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실망했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보수층에서는 이해한다를 택해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완전히 헛일은 아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12일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의 외교차관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은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의 구금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회담에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이 사태가 한미 간의 비자 문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향후 비자 정책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구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일을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위한 외교부, 국무부 간 워킹그룹 신설과 비자 관련 상담 창구 마련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워킹그룹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별도의 비자 데스크를 마련하여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한국인 전문 인력의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이포 비자를 할당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영김 하원 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한국계 의원이 주도하고 있음에도 초당적으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법은 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0년간 미국에 살았던 교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민국은 한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교본대로만 움직입니다. 미국은 법치국가로 아무리 우방이라도 법을 어기면 가차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제도적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은 이해가 가지만 미국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완전한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막혀있던 비자 협의 채널이 열렸고 한미 관계의 새로운 의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 이후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H-1B 한국 전용 쿼터 신설과 이포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도입 등 다양한 협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비자 제도를 개정해야 하기에 단기간 내 실현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 모두 정식 비자 취득 후 입국, 합법적 고용 구조 유지, 장기적 이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 고용, 세금 납부가 아무리 충실하더라도 신분이 불안정하면 언제든 체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는 한국이 투자국으로서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는 피해자 서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법에 따라 움직였고 한국은 제도적 준비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야권 정치인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외교적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인은 입으로만 동맹을 외치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월 9일에는 진보당 의원단이 주한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조셉 윤 임시대리 대사와 면담을 갖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 진보정당 대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양아치 행동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시민사회도 움직였습니다. 9월 9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주한미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체포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 불법적 폭력적 체포구금으로 화답한 것이라며 굴욕적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한국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트럼프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9월 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고 47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그중 일본인 3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이 영사 면회를 포함해 정보 수집, 상황 파악에 힘쓰고 있다며 일본인 보호 관점에서 지속해서 이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관련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인의 구금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한 취재진 질의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면서 이번 일에 관련된 중국 공민의 직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은 이번 사건이 한국 안보의 핵심이자 수십 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을 흔들지 않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서둘러 근로자석방 관련 협상을 하고 구금자들을 데려올 전세기를 보내는 등 긴장을 완화하려고 분주히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단속이 한국을 흔들었다고 평가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관세 협상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대미 투자 계획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BBC 코리아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비자 발급 관행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 중 취업 관련 행위를 허용하는 비자는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 E1과 E2는 각각 상사 주재원과 무역 혹은 투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에서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지사실은 지사의 한국 방문은 구금 사태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로 인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자 제도의 근본적 개선입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자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B1 비자의 운영 방안 개선과 단기 파견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논의가 주요 임무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 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직도 IC 시설에 남아있는 한 명의 한국인 영주권자의 향후 처우도 관심사입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대박건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려 영주권자임에도 구금되었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구금된 데다 구금된 시설도 엄청 낙후되었다고 하니 소송을 걸면 제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건은 미국의 비자 제도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금 사건은 비자 제도의 과도한 세분화와 비자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위협한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8일간의 구금 생활을 견뎌낸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한미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투자는 환영받아야 하지만 소통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비자 워킹그룹 출범과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단기적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장기적으로는 H1B 비자 쿼터 확대와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 전자여행 허가제에 대한 재검토 등의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기업 측에서도 상황에 맞춘 대체 거점 확보와 현지 인력, 재조정이 리스크 분산 이상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대기업들은 비자 문제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곧바로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에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장기화하면 기업들은 투자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 인력의 미국 파견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 프로젝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미국에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미 협상을 통해 숙련공, 근로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초 9월 10일로 예정됐던 구금자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루 연기됐는데 그가 한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공이라는 것을 인지한 뒤 이들이 현지인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국 정부에 타진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의 악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라
해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